늦깎이 언어의 달인이 된 58세 은퇴교사의 이야기. 정년퇴직 후 1년, 김정숙 58세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영어교사로 강단에 섰던 그녀였지만 교직을 떠나자 손에 남은 건 TV 리모컨 뿐이었죠. 그 흔한 드라마도 뉴스 특보도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세요. 퇴임식 때 들었던 인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었습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의 차이를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실감했죠.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은퇴 후에도 생기 넘쳤습니다. 현지인과 대화하고 싶어 스페인어 강좌를 듣는다. 프랑스 자수 클래스에 다닌다. 제주도에서 작은 서점을 준비한다며 눈을 빛내고 있더군요. 정숙은 그저 손주들의 재롱잔치 동영상만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멈춰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30년간 학생들에게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언어는 세상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란다. 하지만 자신의 영어 실력은 고작 입시를 위한 문법과 구문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힘, 즉 공감의 언어를 가르치지도 스스로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어머니의 침체된 모습을 보다 못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군요. 미국에서 편견에 맞서 5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한국 소녀 하윤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 하윤이 쏟아지는 언어. 테스트와 모욕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언어를 지켜내는 모습은 정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특히 하윤이 UN 회의 통역 어시스턴트가 된 후 언어의 본질을 정의하는 대목에서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은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제 안에 비춰지고 듣는 이의 눈에도 그 감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유리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단어만 옮기는 것이 아닌 거울처럼 말하는 이의 감정과 진심을 비추어 전달하는 것이 통역이라는 깨달음. 30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언어가 가진 공감과 연결의 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쉰다는 핑계로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나도 다시 시작하자. 남편과 함께 꼭 남미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그녀는 첫 번째 언어로 스페인어를 선택했습니다. 인생 2막을 열기로 결심한 김정숙은 곧바로 인근 평생교육원 스페인어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수업 첫날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 강의실 문을 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학생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교실 안은 예상대로 활기 넘쳤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드문드문 3040대 직장인들이 보였지만 정숙은 단연 최고령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20살의 대학생 지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서글서글한 인상의 학생이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지민이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세월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간단한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 덕분에 정숙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이해했지만 문제는 발음과 순발력이었습니다. 홀러 시모 에스트 에스
안녕, 잘 지내니? 강사의 질문에 답하는데 정숙의 입에서는 굳고 어색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혀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입 근육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MUI 빈 그라시어즈. YUSTED?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요? 옆자리 지민이는 마치 한국어를 하듯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경쾌한 음악처럼 흘러갔지만 정숙의 소리는 그저 불협화음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 이 나이에 젊은이들 틈에서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수업 시간 내내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단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쉬는 시간에는 유행어처럼 스페인어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숙은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안으로 인해 작은 글씨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젊은이들의 활발한 토론에 끼어들 타이밍을 잡지 못해 입술만 깨물기 일쑤였습니다. 첫 주 수업 후 정숙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스페인어 교재를 책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쉴 때가 맞았어. 그때 그녀의 딸이 보내준 하윤 학생의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윤도 미국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동급생들의 편견과 싸우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는 하윤의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편견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다. 정숙은 다시 교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굳어진 혀를 풀기 위해 스페인어 노래를 들으며 발음을 따라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을 남편에게 반복해서 말해보며 연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미미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투박하게 발음을 해도 이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의미를 이해해주는 젊은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민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중남미 쪽으로 배낭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선생님은 은퇴 후에 여행 가시려고 배우시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숙은 지민이가 자신을 나이 많은 학생이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 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벽을 넘으려는 자신의 진심이 서툰 스페인어 발음을 뚫고 젊은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날 낯선 언어를 배우는 고통 속에서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진심의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 수업에 꾸준히 참석했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0년. 교직 생활에서 배어든 완벽주의와 강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 발음처럼 혀를 굴려야 하는 어려운 발음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늘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머릿속으로 조립한 후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 사이 젊은 학생들은 이미 수다를 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정숙의 발음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묘한 발음 차이가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단어들 앞에서 그녀는 좌절했습니다. 젊은 강사는 정숙의 발음을 교정하던 중 끈기 있게 아 발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반복해서 발음해 보도록 시켰습니다. 10번째 시도에서도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자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30년간 강단에서 완벽한 문법만을 강조했던 옛날 선생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선생님, 발음보다 문법 구조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30년 동안 영어 교사로 가르쳤지만 문법이 틀리면 의미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문법만 맞으면 되잖아요. 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숙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정숙님, 저는 정숙님의 경력과 지식을 존경합니다. 문법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문법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일 뿐입니다.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도를 따라 걷는 걸음걸이, 즉 발음과 억양이 서툴면 길을 잃거나 목적지에 늦게 닿아요. 강사는 칠판에 스페인어로 된 긴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틀려도 좋으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정숙님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정숙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나이가 많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 이 모든 것이 언어의 진정한 목적인 소통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문장 구조를 맞추는 것보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발음이 틀릴 때마다 젊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정숙은 그들과 함께 웃었고 모르는 표현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먼저 물었습니다. 석 달 후 옆자리 지민이가 정숙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 발음 정말 좋아지셨어요. 특히 그 어려워하시던 퍼로 발음이 아끼는 L 같았는데 이젠 제법 굴러가요. 우리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면 스페인어로 대화해요.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문법 대신 서툰 발음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언어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딱딱했던 표정이 풀리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열정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스페인어는 어느 정도 입에 붙었고 그녀의 마음도 유연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 봉사 제안이 왔습니다. 정숙은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겠다 하였고 대상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한 베트남 청년 민민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쌀 발음하면 사람들이 자꾸 살로 듣고 웃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정숙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스페인어 수업에서 느꼈던 틀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이 청년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청년에게 발음 교정 대신 먼저 진심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 제가 당신에게 포 발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한국식 포 발음밖에 안 나요. 저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아는 몇 마디 베트남어와 정확한 포 발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숙은 서툰 발음으로 그 말을 따라했고
미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30년 경력의 영어 교사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의 교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영어와 새로 배운 스페인어는 이제 이주민들과 한국 사회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고 정숙은 복지관에서 언어 교환 봉사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모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주민들과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통역을 돕고 때로는 일본어 동화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임에는 정숙과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65세 김철수 씨는 중국어를, 62세 박순래 씨는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 투덜대면서도 이들의 눈빛은 스페인어 교실의 젊은이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스페인어 교실에서 만났던 지민이가 정숙에게 물었죠. 이제 그녀는 지민이에게도 선생님이 아닌 정숙님이었습니다. 정숙님, 처음 수업 오실 때 많이 떨리셨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숙님한테 말 걸기가 어려웠어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청 떨렸지.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지민이 너희 그리고 복지관의 젊은 친구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의 용기를 보면서 나도 계속 배우고 싶어져. 지민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숙님한테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제 부모님께도 추천드렸어요.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공백은 채워야 할 빈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복지관 게시판에는 정숙이 직접 작성한 모임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우리는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언어를 교환하고 마음을 교환하며 더 넓은 세상과 만나요. 김정숙 58세. 늦깎이 언어의 달인이자 인생 2막의 주인공.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리모컨을 쥔 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공감의 언어로 흐르고 있습니다.